안녕하십니까, 정우기 선생입니다. 지금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 근현대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현대사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이제 근대의 시대예요. 근대 시대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근대라고 구별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요 중세와는 구별되고, 그죠? 다음에 등장하는 현대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근대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정치적으로 국민 참정권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가 등장해야 돼요.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민의 뜻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투표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부의 지배층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다가 국민 다수로 확대되는 시대가 바로 이 근대 사회라는 거죠. 됐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이런 개념에서 출발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독립협회에서 중추원이라는 의회를 설립하려고 시도합니다. 지금의 의회가 국회예요. 이 당시의 의회를 중추원이라고 불렸어요. 이 중추원의 구성원이 50명인데 그 중에 절반인 25명은 공무원들 중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관선의원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25명은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하려면 지역구를 만들고 그 지역에 몇 명이 사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연령도 조사해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니까 그런 것들이 되기 전까지는 독립협회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독립협회가 민중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25명의 민간인, 그래서 50대 50, 25명, N 25명에서 50명으로 구성된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의회가 외국과의 뭐 이런 것들을 조약을 비준해 주던가 아니면 법을 만들고 고치고 폐지하는데 큰 영향,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민의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게 근대다라고 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독립협회 중추원 의회를 설립했었던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하려는 거였었던 거. 맞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두 번째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물건은 다 팔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득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럼 손으로 만드는 게 나을까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나을까요? 공장에서 많이 빨리 찍어내야 다 팔린다고 하면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요, 자본주의의 발달을 가져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료를 싸게 물건을 다 팔 수 있는 원료의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식민지라는 걸 확보하는데 나서게 되는 거예요. 산업혁명을 먼저 시작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선발 선진국들이. 이런 과정에서요, 아시아, 아프리카로 식민지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요. 이런 서양 세력에 대해서 이제 조선도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서구 열강들은 어떻게 우리를 먹으려고 했느냐. 크게 상권이나 이권들을. 이에 대항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가 바로 이 근대에 등장하는 주로 경제에서 출제가 되는 출제 포커스입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요, 평등사회가 근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평등사회라는 것 자체가 신분제가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갑오개혁 때 우리나라가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에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자꾸 나고요. 이 부분이나 또는 뭡니까? 이거 전에, 이거 다음에 등장하는 독립협회. 그 다음에 이거 뒤에 일제강점기에 진주에서 형평운동이 전개돼요. 백정회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이제 개념을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갑오개혁이 자꾸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평등사회라는 근대의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사상적으로는 뭐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평등사회가 되고, 그러면 이제 계급이 아니라 계층인 거죠. 그 계층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동의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배층들만의 유리한 것들을 정책으로 반영해서 했다라면 이제 계층, 국민의 그 계층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합의안을 끌어서 하자라는 게 바로 합리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대고요. 그래서 근대 사회가 그런 걸 추구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개념을 설명드리면 그냥 좀 붕 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어떤 것들이 그래서 들어온다라고 설명을 몇 가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중추원의회 설립이나 또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서양이 우리를 뭘 뺏어 먹었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느냐, 경제적 구국운동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랑, 또는 평등사회에서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철폐됐었던 게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많이 나온다? 암기가 아니라, 그렇죠, 근대의 개념을 이해하냐는 개념 문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대사회를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근대사회는 크게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었던 무렵부터 일제에게 나라를 뺏기는 일제강점기, 그죠? 한일합방 1910년 사이를 근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대 때는 뭐 하죠? 민주주의, 자본주의, 평등사회, 합리주의를 추구해 갔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무렵부터 일제강점기 전까지 그랬는데 일본한테 강점당하면서, 그죠?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단절됐다는 게 우리의 역사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근대를 확인해 보실 건데요. 우선 근대에서 설명을 드릴 두 가지가 좀 있어요. 근대에서 빼놓지 않고 가셔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근대 사회도 누가 전개를 하냐? 역사는 누가 전개하냐면 사람이 전개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하나요? 집단이 하나요? 집단이 합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옛날에 진골, 그 다음에 신라 하대 때 호족, 이들이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뭐가 되죠? 문벌귀족. 그 다음에 무신정변이라면서 무신, 그 다음에 원간섭기 때 권문세족,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나 신흥무인 세력. 다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조선시대로 등장하면 뭐 혁명파, 훈구파 또는 살인파, 동인서인, 남인북인, 노론소론, 시파, 벽파,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역사의 주요 세력들이었어요. 지배층이었었던 지배 세력. 이들이 정치 권력을 독점했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근대 때 어떤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그들은 어떤 걸 꿈꿨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이들이 관여했었던 사건에 나오는 것들. 이 근대사는요. 두 가지를 호소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뭘 호소하냐면 대부분 근대사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얘기해요. 자, 선생님. 선언문, 사건이 gem청 터지는데 사건 때마다 선언문이 발표돼요. 이 선언문을 암기해야 됩니까? 답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선생님 연도를 암기해야 되느냐요? 암기하면 좋지만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 연도가 아니라 시기를 구별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물론 디테일하게 연도를 알아두셔야 되는 것도 있고 연도를 암기하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건 연도보다 시기를 구별하실 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근현대사를 가로막는 가장 핵심된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근대사에 대해서 출제 포커스가 뭔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선언문 이분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선언문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근대시대에 있었던 주요 정치 세력들을 확인해 볼 거예요. 누가 있었고 이들은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면 이들이 어떤 거에 관여됐는지가 정리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겠습니다. 근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과 뭐 개혁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도를 누가 했는지를 확인만 하면 당연히 그들이 꿈꾸는 걸 하려 하겠죠. 그죠?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서요. 잘못되면, 실패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다 몰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건 그냥일까요? 아니면 오래도록 꿈꿔왔던 세상일까요? 꿈꿔왔던 세상이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정치 세력들이 근데 한 번만 관여합니까? 여러 번 관여합니까? 여러 번 관여해요. 그러면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그렇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고 개혁이고 제일 중요한 건요. 그게 뭐다라고 그냥 막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뭐 1882 이모군란, 1884 갑신정변, 1894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중요한 건요. 뭐다? 그렇죠. 이 사건이건 개혁이건 간에 누가 주도하느냐. 그러면 그걸 주도했었던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주도 세력의 특징들을 알아두시면 주장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이들이 관여한 사건이건 개혁이건 이들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이들이 꿈꾸는 걸 이루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건이고 개혁이고 나올 때마다 주도 세력이 누구냐만 파악하시면요. 그냥 쉽게 어떤 내용이 전개되겠구나라는 걸 예측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단 이들의 주장이 조금씩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